지난 시간까지 지난 시간에 품질 비용, 품질 경영, ISO 개요, 또 ISO 9001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 품질 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과 근본 취지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이제 전체의 품질 경영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또 고객의 요구사항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니즈와 기대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조직과 상황에 따라서 5장의 리더십, 사장님의 정책 방향과 전략적 방향, 회사의 방침, 목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기획을 해서 그 다음에 7장 지원, 기업체에서 필요한 재정적, 물적, 인적 자원들을 지원을 해서 그걸 자원을 갖고 우리가 운용을 해서 영업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검사해서 수송까지의 이 모든 것들을 운용을 해서 그것들이 성과평가 구장 성과평가를 내서 그것들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들어가는 이는 해서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는데 이 요구사항의 이해관계자들의 니즈와 고객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우리 고객에게 만족을 줘야 된다는 거죠. 고객. 또 제품 및 서비스를 해서 만족하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뭐다? 이 QMS 결과, 품질 경영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과가 성과가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면 우리 요구사항에서 품질 경영 이 전체 사항을 전부 다를 품질 경영 시스템 모델이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우리 아까 전에도 지난 주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ISO 9001의 요구사항에서 보면은 조직과 사장의 조직과 조직 상황, 5장의 리더십, 6장의 기획, 7장의 지원, 8장의 운용, 9장의 성과평가, 10장의 개선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4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회사의 조직과 조직 상황에 맞는 사장님의 전략과 방침과 목표 아래서 기획을 해서 재정적, 물적, 인적 자원들을 지원을 해서 그것들을 영업, 자재 구매, 생산, 품질, 보관, AS까지 이것들을 운용을 해서 그것들이 평가를 이 결과 운용한 성과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해서 잘못된 것들은 잘된 것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가고 잘못된 것들은 시정 및 시정 조치식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는 이 시스템 전체를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 하는데 이 품질 경영 시스템의 근본적 목적은 뭐다? 고객 만족가 있다. 이 결과들이 최종적으로 품질 경영 시스템의 결과가 잘 나왔을 때 우리 고객에게 만족을 준다는 거죠. 고객을 만족을 줘야만이 기업에 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질 경영 시스템을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을 한 장으로 말하라 하면은 이 품질 경영 시스템 이 한 장으로서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사항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조직의 품질 방침 및 품질 목표를 수립하고 품질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 및 책임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품질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결정해서 제공해주고 또 각 프로세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수립하고 각 프로세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적용해서 부적합을 예방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수단을 결정을 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수립하는 이 과정, 전체를 우리 ISO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ISO 품질 경영 시스템이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아주 기본이 되어지고 우리 다른 그 규격들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만든 환경, 안전, 자동차, 기타 PL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경영 시스템과 통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통합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 있는 것이 ISO 9000이라는 ISO 9000에서 환경에 필요한 것들을 덧붙인 게 ISO 14000이고 ISO 9000에 안전보건을 덧붙인 게 ISO 35001이고 ISO 9001에 자동차 업종, 자동차에 필요한 업종을 더 첨부한 것이 IATF 16949, PL이나 기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ISO 품질 경영 시스템이 아주 기본이 되는 모든 경영, 안전, 보건, 환경, 자동차, 전자, 제품, 모든 원자력 이 기본이 ISO 9000이 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ISO 9000 인정과 품질 경영입니다. 이 ISO 인정을 받아서 이것들이 버팀목이 되어지고 이 품질 경영이 이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돌아가지면서 이 ISO 품질 경영 시스템을 인정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돌아가는데 버팀목이 되어줘서 지속적 개선으로 갔을 때 쭉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 월드 베스트 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ISO 9000은 품질 보증한 기업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로 치면은 기초공사, 운전면허증 획득에 비유되어지고 또 월드베스트 기업이란 어떤 기업입니까? 품질, 퀄리티 품질, 납기, 델리버리, 코스터 이것들이 세계 최고의 맞춰질 때 이것들이 맞춰졌을 때 고객 만족으로 이러면서 월드 베스트 기업으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내부 심사, 경영 검토, 또 부적합 시정 및 예방 조치,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 툴이 이만하게 좋다는 거죠. 이 경영 툴을 잘 쓰는 회사와 쓰지 않는 이런 회사와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회사의 하나의 규정을 정하고 표준을 정하고 그 표준에서 부적합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 조치해 가면서 부적합한 것들을 나오기 위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시정 조치 시기에 가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우리가 월드 베스트 기업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월드 베스트에 갔을 때만이 최고의 고객 만족을 이룰 수 있다. 고객이 늘어난다. 매출이 증가된다. 기업 이윤이 남아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경영을 하는데 이렇게 원칙적으로 보면은 8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품질 경영의 기본적인 원칙은 ISO 9000은 조직의 성과 개선에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품질 경영 원칙을 제시했고, 품질 경영 원칙은 패밀리 규격 내에서 품질 경영 시스템 구기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데, 기본적 개념은 품질 경영 원칙의 ISO 9001 패밀리 규격의 교육들을 품질 경영 원칙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 경영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조직들의 고객, 소유자, 일반인, 공급자, 지역사회 등에 더 나은 이익을 제공하고 고객 만족을 시켜줄 수 있다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 경영 원칙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 고객 중심, 두 번째 리더십, 세 번째 전원 참여, 네 번째 프로세스 접근 방법, 다섯 번째 경영에 대한 시스템 접근 방법, 지속적 개선, 또 의사결정에 대한 사실적 접근 방법, 상호 이익이 되는 공급자 관계, 이런 것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고객 중심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경영의 원칙 고객 중심이다. 고객 중심. 조직은 고객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및 미래의 고객 요구를 이해하고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고객의 기대를 능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은 고객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제품 납기, 가격 등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기대사항을 조사하고 고객 이해관계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을 하고 조직 전반에 걸쳐서 이들의 요구와 기대를 논의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하고 고객 만족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나쁜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예방조치 시켜가면서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세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이야기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이러한 고객 중심을 적용시킴으로써 고객 요구 및 이해 당사자의 요구사항이 전 조직 안에 이해되고 또 목표와 세부 목표가 설정되어짐으로써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직결되도록 보장됨을 보장해야 하고 또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조직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고객 만족을 실현해야 되고 인적 좌우 관리 측면에서는 조직의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훈련된 인원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객 중심 모든 것들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품질 경영 시스템은 어떻게 된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고객 중심 고객 만족을 이루어야 된다 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의 원리를 적용해 보면 모든 리더자는 먼저 실행하고 솔선수범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줄 알아야 되며 고객, 오너, 공급자,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자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리더십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들로 보면은 방침과 전략의 표방을 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의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목표와 세부 목표 설정 면에서 조직의 비전을 측정 가능한 목표 및 타켓으로 전환해야 하며,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조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동기가 부여되고 교육 훈련된 인원에 의한 작업이 인정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원 참여입니다. 전원 참여. 모든 계층이 사람들의 조직이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나 하나하나 개인이 되어서 되는 게 전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이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 사원들이, 전 인원들이 참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전원 참여를 통해서 방침과 전략의 표방으로서는 직원들이 조직의 방침과 전략의 개선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목표와 세부 목표 설정에서는 조직의 목표에 대한 주인의식이 함양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적절한 의사결정 및 공정 개선에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인적 자원관리 측면에서는 업무에 보다 만족하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성장과 개발에 노력할 수 있도록 전원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프로세스 접근 방법. 프로세스 접근, 네 번째 프로세스 접근 방법. 이 프로세스 관련된 자원 및 활동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관리될 때 바라는 결과가 보다 효율적으로 얻어진다. 프로세스 접근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입력과 출력 모드를 파악해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단계, 활동, 효율, 교육, 효용, 교육 훈련의 필요성, 장비, 방법, 정보, 원자재 및 기타 자원에 대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프로세스 접근 방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프로세스 접근 방법을 하면은 이점들로서는 방침과 전략의 표방에서는 규정된 프로세스를 조직 전체에 활용함으로써 결과의 예측이 가능해지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시간 및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지며, 목표와 세부 목표 설정에서는 프로세스의 능력을 파악함으로써 목표와 타겟의 설정이 가능해지고,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모든 작업 절차에 프로세스 접근 방법을 채택하여 적용함으로써 비용 절감, 실수 방지, 변동 관리, 사이클 시간 단축, 예측 가능한 출력물들이 돌출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인적 관리 측면에서는 고용, 교육 훈련과 같은 인적 자원 관리를 한 비용과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노동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접근 방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경영에 대한 시스템 접근 방법입니다. 경영에 대한 시스템 접근 방법을 적용시킴으로써 주어진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개발함으로써 시스템을 정의할 수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시스템의 프로세스 중에서 상호 연관된 공정을
이해하고 파악해서 측정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경영에 대한 시스템 접근 방법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들은 방침 및 전략의 표방 측면에서는 기능 및 프로세스의 입력물과 연계된 전반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목표와 세부목표 설정에서는 조직의 주요 목표와 관련된 개별 프로세스의 목표와 타겟이 설정이 되어집니다. 또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검토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의적절한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고,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조직 간의 벽을 낮추고 팀워크를 개선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 개선의 유원칙은 지속적 개선입니다. 이 지속적 개선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제품,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이 모든 조직원에게 하나의 목표가 되어지고, 개선의 기본 개념을 보다 향상시켜서 모든 프로세스의 효율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 이 지속적 개선을 적용시킴으로써 방침과 전략의 표방에서는 전략적 사업계획과 지속적 개선을 통합 적용함으로써 좀 더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 수 있고, 목표와 세부목표 설정 측면에서는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자원이 제공되어지며,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조직에서 직원들이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 또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는 조직에서 직원들이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하도록 해야 되고, 제품,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모든 조직원들에게 도구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적 개선이만이 우리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단순화, 표준화 시켜서 효과와 효율성이 높이기 위해서는 이 지속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7번째는 의사결정에 대한 사실적 접근입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에 대한 사실적 접근 방법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목표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측정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유효하게 분석해서 또 그 분석 결과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사결정에 대한 결정적인 데이터 정보와 수집과 데이터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질과 전략의 표방 측면에서는 관련 자료 및 정보에 기초한 전략은 좀 더 실현성 있고 실현 가능성 있게 해야 하고, 세부 목표 설정 시 보다 적절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여 현실성 있고 또 도전적인 목표와 타깃을 설정해야 하며,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자료와 정보는 개선과 예방을 위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대한 이해에 기초를 둬야 되고, 또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는 조직원의 조사 및 분석, 제안, 품질관리 분임으로부터 얻어지는 자료 및 정보를 분석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공급자 관계. 이 품질 경영의 8원칙 원칙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공급자 관계입니다.
이 주요 공급자가 누군지 또 선별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조직과 사회를 위해서 장단기 계획 균형 있게 수립하는 공급자 관계를 구축해야 되고, 이를 고객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정보 공유 및 미래를 계약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공급자 개선과 성취를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호 이익이 되는 공급자 관계를 적용함으로써 방침과 전략의 포장 측면에서는 공급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개발을 통해서 경쟁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어야 하고, 목표와 세부 목표 설정에서는 공급자의 조기 참여로 좀 더 도전적인 목표와 세부 목표를 선정하며,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신뢰 있는 적기 및 무결점 제품의 공급을 보충하도록 공급자 관계를 유지해야 되며, 인적 자원관리 측면에서는 공급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개선 노력의 참여와 유도를 통해서 공급자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서로 상호이익이 되는 서로 양쪽 모두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서로의 능력을 증진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서로의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서로 윈윈하면서 모든 업무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것 틀 속에서 품질 경영이 이루어져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품질 경영 8원칙을 하면서 ISO 경영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ISO 9001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